정책 테마주들이 꾸준하게 활발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대장경 노릇을 종목이죠.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 이제 여러 가지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슈들도 거의 기존 이슈의 거의 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대선 기간과 맞물려서 정책 테마주가 움직이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 폭발로 인해서 신재생과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나온 언급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재료의 거의 보강과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원전 강국 외친 김문수, 두산에너빌리티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1차 대선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는데 그 다른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 원전 부분, 그러니까 원전 부분만 놓고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는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필요하다. 다만 신재생과 균형 있게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였어요. 그러니까 양 후보 이제 공통적으로 원전을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강력하게 원전을 키워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 공통 공약으로서의 정책 테마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도 뭐 힘차게 이제 뭐 이겨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2차 토론회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책 테마로서의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슈는 이제 또 신규로 나왔던 이슈인데 두산에너빌리티, SK오션플랜트 그리고 STX 엔진이 한미함정 MRO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주가 엄청 강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함정 수주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보호 산업 조치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돼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조선 강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총량에서는 이제 중국에 뒤질 때가 있는데 그 부가가치 면에서는 항상 1등을 유지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은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재건하려면 어떤 국가와 손을 잡아야 돼요? 세계 인류 국가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조선 기술이 많이 발전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 대표적인데 중국과는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과 한국인데 고부가치선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경쟁력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과 손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함정 부분의 수주, 함정은 규모가 크고 돈도 커요. 그 다음에 후속시장, 정비와 유지 보수 시장까지도 수주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슈에 대한 확장으로 한미함정 부분에서 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STX 엔진이 같이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함정 부분의 모멘텀도 받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건조보다는 이제 MRO, 유지, 보수, 정비 이런 부분에 당연히 강점이 더 있겠죠. 기계 설비를 다루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3사는 향후 함정 MRO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또 사업 제안 시 견적 작성 등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MRO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정 MRO 시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직접적인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에 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대규모 수주는 후에 관리 사업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플랜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가 이제 뭐 유지 정비 인력을 뺐다라고 하면서 하이닉스랑 마찰을 빚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런 함정 부분도 이 유지 보수 사업이 엄청 큽니다.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모멘텀으로서도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호재가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용 등급이 아주 높진 않아요. 트리플 B예요. 그러니까 투자 적정 등급이긴 한데 투자 정적 등급에 간당간당히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네, 유상증자보다는 훨씬 낫죠. 주주 측면에서는. 1,500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 이게 뭐예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 성과가 계속 괜찮고 원전 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군 그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되다 보니까 회사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인기 있을 때 확보하자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년물과 3년물로 8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수요 예측에 따라서 최대 1,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증액 발행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움과 한투, KB증권으로 하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두산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자금이 모집될 것이냐, 요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이밍을 봐서 진행을 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조달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줘도 안 모일 테고, 경기가 좋을 때는 몰릴 테고, 혹은 업황 분위기가 좋을 때는 회사채가 몰릴 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회사채를 발행하기에 최적화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인하에 대한 기조, 그러니까 인하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인하 기조로 가려고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회사채 조달은 괜찮죠. 그래서 초과 발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과 발행이 되게 됐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기업의 안정성은 더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핵심은 이거죠.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 한번 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말 그대로 폭증을 했는데 이 폭증한 전력 수요를 받칠 만한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기존의 석탄 발전은 어쨌든 폐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흐름상.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태양광 풍력이 지금의 AI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 말곤 대안이 없다. 각국이 이제 원전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그만큼 웃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소형 그 원전 발전소가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죠. 대형 원전은 여러 가지 문제들, 주민 반발, 큰 공간, 그다음에 위험 관리의 어려움, 그다음에 바다 근처, 냉각수로 녹여야 되니까, 식혀야 되니까 바다 근처에만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SMR 소형 원전은 공간 제약도 적고 안전 관리도 좀 더 필요하고 굳이 이제 좀 더 덜 필요하고 안전거리 확보도 덜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민 반발도 적겠죠. 그리고 바다 근처에 안 지어도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공사 기간도 훨씬 짧고요. 들어가는 돈도 당연히 적죠. 그래서 SMR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SMR 부분에 그 종합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두산에너빌리티이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한전기술을 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전기술이 그 SMR 부분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좀 저평가된 원전주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SMR 파트너사인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모듈 6개에 대한 소재 발주 확보, 올해 중으로 기자재 12기, 소재 6개에 대한 수주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보시면 거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기관 외국인 순매수, 쌍끌이, 5일선 이평선 타고 급등인데 지금 신규 접근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사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종가 일탈시 매도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이제 한 5% 이상의 음봉이 떨어질 때 매도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전략을 짜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한전 기술이 이제 원전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SMR 부분의 기술력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원전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전 기술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